별로 거 다들 뭐 뮤지컬, 판소리, 뭐 클래식 가리질 않아요. 애니메이션 다 좋아해요. 자, 보자. 아, 그래서 앞서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얘기를 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포드가 뭘 발견했고요? 뭘 발견했고요? 뭘 발견했죠? 원자핵. 원자핵을 발견했고 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중성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한 게 뭐냐? 바로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를 포함한 전자는 누가 발견했죠? 톰슨이 발견했죠. 그래서 톰슨이 발견한 전자와 자기가 발견한 원자핵을 조합해서 그래서 원자 전체의 모델은 이럴 거야 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요렇게. 자, 이게 원자핵이고 짜잔. 이렇게. 전자가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핵은 선, 태양이고 여기에 있는 이 보시다시피 전자는 플래닛, 행성. 그래서 태양 주변에 뭐 별 주변에 행성이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뭐냐면 행성의 공전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냐면 플라네타리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플라네타리 모델. 무슨 말이냐면 행성형 모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행성이 별 주변을 뱅글뱅글 돌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플래네타리 모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 거야. 형이 알겠죠? 그죠? 그래.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있는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따라서 궤도 반지름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작으면 궤도 반경은 커져요, 작아져요? 역학적 에너지 작으면 간단한 물리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작으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역학적 에너지 작으면 가까워지는 거죠. 기억나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커지면 멀어지는 거고요. 알겠죠? 아주 간단한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 이 전자의 궤도 방지름이 그냥 아주 자의적으로 아무렇게나 정해진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보시면 궤도 반지름이 EB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에 따라 뭐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러더포드가 생각하는 플래니나타리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플래니터리 모델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틀린 거냐? 이겁니다. 전자처럼 전하를 가진 조그만 입자 얘는 가속 운동을 하면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변환돼 가지고는 방출됩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쓰시고요. 뭘요? 뭐 글자 이상의 뭐 어떤 거? 가속 운동을 해는 가속 운동을 하면 왜 그 사람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랬어요. 이게 서로 다 친절하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다들 부드럽고 친절하고 편하게 해야지. 자, 좋습니다. 자,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example 1 혹시 여러분 엑스레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 엑스레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럼 그 엑스레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연속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끝에 마이너스 극을 이제 그 공학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요. 뾰족하게 만들면 묘하게도 요 구조적 모습에 따라 전자가 잘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뭉툭한 것보다는 끝이 뾰족할수록 전자가 잘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뾰족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이렇게 이제 금속판을 만들어 두고 요 사이를 이렇게 꽤 고전압으로 걸어주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압 하면서 슝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슝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다음에 플러스 극, 이쪽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극으로 슝 날아가는데 슝 날아가게 되는 요 금속판 있죠? 여기에 애가 슝 날아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 압력이 크면 클수록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커지겠죠. 커져서 슝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금속판과 쾅 하고 뭘 하겠어요?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충돌한 다음에 이제 뭐 인력에 의해서 빨리 들어가겠죠. 저 플러스 극으로. 하지만 어쨌건 1차적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도 질량을 가지잖아요. 질량을 가진 애가 비행을 하다가 어떤 벽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쾅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전자가 갑자기 속력이 강해지겠어요? 속력이 약해지겠어요? 갑자기 속력이 확 하고 감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속력이 감속한다?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요? 가속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돌을 통해서 저 질량을 가진 입자의 가속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이렇게 빛으로 새어나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빛의 그 광량자 에너지 표현을 HU라고 했었죠. 원형 기억나죠? 자, 한번 읊어볼까요? 자, 여러분 광량자 에너지 표현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번에 기출문제 싹 다 보여드렸죠.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 자, 준상아 읊어볼까요? 뭐? 예? 그건 특수상대성이고요. 광량자 에너지 표현. 자, 홍이 뭐라고요? HU 그다음 램다분의 HC 그다음 PC 이렇게 세 개 반드시 외워놓으라고 했죠. 가은아 뭐라고요? HU 그다음 램다분의 HC 그다음 그렇지 됐죠. 체리나 뭐라고요? HU 그다음 듣고 많이 썼는데. 그래요? 쑥스러웠어요, 사실. 자, 앞서 몰랐던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금부터 외우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체리나 잘 봐요. 램다분의 HC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네, HC. 그다음 PC. 말을 해봐요. PC 해봐. 그렇지.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꼭 외워야 돼. 어쨌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서 쾅 하게 되면 이 전자가 감속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감속이라고 하는 게 가속 운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새어나와요. 이 빛 에너지가 뭐일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엑스레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 방사광 발생 장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광 발생 장치. 오, 그래요? 어디 있어요? 어디가 카스트 아니 포스트 카스트 오, 정답. 네, 정답.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스텍 가면 방사광 발생 장치라고 있고, 그 연구단지 소장님이 그 내 실험실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광 발생 장치가 뭐냐? 자,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건 그 예산과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자, 여기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극을 만드는데,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 사이 요 거리가 1km 정도 돼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진공으로 뽑은 다음에 거기 1km만큼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짜잔 전자를 두거든요. 그럼 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슝 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가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이 되다가 벽에 맞아버리면 쾅 하고 감속이 되면서 빛이 새어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쾅 하고 부딪힐 자리에 군형을 뚫어두는 거예요. 뭘 뚫어둔다고? 군형. 그러면 군형이 있으면 얘가 여기서 쾅 하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쾅 하는 대신에 쇽 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쇽 할 때 이 녀석의 속력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0.8c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어요. 빛의 속력이 한 80% 정도까지 되게 전자를 가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튀어나온 전자는 저에너지겠어요? 고에너지겠어요? 엄청납니다. 이런 빛은 생명체가 쪼이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로 전자를 가속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요 쇽 빠져나올 이 길에 요 전자를 그냥 쇽 빠져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압 하고 트랙을 설치합니다. 이 트랙에 뭐를 세팅하느냐? 뭘 세팅하느냐? 이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전자기 유도 FBI.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이건가? 이건가? 뭐 이거 있잖아. 하여튼 뭐 그 이따가 치고, 그러면 봐,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류는 어느 방향이야? 전류는 이쪽 방향이지. 요쪽. 그럼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녀석 유도자기장은 요렇게 만들어지잖아.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자기장을 요렇게 외부 자기장을 깔아둔 트랙을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기 유도, 로렌츠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쇽 빠져나오다 못해 자기장 속에서 요렇게 무슨 운동을 하게 돼? 원 운동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전자의 원 운동이 이루어질 텐데, 원 운동? 원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원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지. 가속 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에너지 일부가 빛으로 변환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트랙의 접선 방향으로 빛이 나와. 접선 방향으로 빛이 나와. 요 트랙 반지름이 한 10km 정도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빛이 빠져나온 길목에다가 뭐를 지어? 실험실을 짓는 거야. 실험실 여기다 만드는 거야. 그러면 빛이 빠져나온 골목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빛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 그래서 실험실이 이제 건물일 거 아니야. 그 건물이 요 트랙에 따라서 한 막 여러 수십 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실험 장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실험 단지이기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설 비용, 이거는 이제 설치비가 아니고 건설비겠죠? 건설비가 어느 정도 드냐면 싸게 하면 2조 정도 드는 대규모 실험 단지예요. 그게 이 방사광 발생 장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이게 전 세계 제일 많이 가진 나라? 그게 미국이겠죠. 그럼 생각해봐. 이거 그냥 학술적인 실험 장비잖아. 그럼 이걸로 무슨 경제적인 뭐 어떤 이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거는 어떤 대기업이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거야?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거야? 2조짜리 단지를. 안 되잖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국가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가장 부자 나라가 미국이지. 그래서 미국이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어느 나라? 이걸 많이 가진 나라. 두 번째로 많이 가진 나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확하게는 구소련. 그러면 미국과 구소련? 이게 바로 뭐의 상징이기도 하다? 미국과 소련의 체제 경쟁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 옛날에 냉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소련 공산주의하고 미국 자본주의하고 막 냉전 첩보전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자기 나라의 그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방사능 발생 장치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나라. 그 다음 강대국이겠죠 또. 그 다음 많은 나라. 그 다음 강대국 있잖아. 미국, 러시아 다음 그 다음 강대국 또 어디? 미국, 러시아 다음에 강대국 중국. 그 세 번째가 중국이야겠죠? 네. 그 다음 중국, 미국, 소련, 중국, 그 다음 강대국. 유럽 연합. 유럽은 하나하나가 강대국은 별로 없죠 지금은.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이걸 좀 몇 개 설치를 해놨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그 한 세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 니폰. 일본에 이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일본에 이제 동경 옆에 그 쯔쿠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실험 단지가 있어요. 그 실험 단지에 실제로 가서 한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어디? 그게 포항에 있다고요. 그래서 포항에 가면 포항공과대학이 있죠. 사실은 포항공과대학은 그 포항제철 설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포항제철 설립한 사람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태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요 양반이 포항제철을 만들면서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처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산업시설 옆에 교육시설까지 같이 만들기를 원해서 그래서 만든 대학이 포항제철인데 그러니까 포항공과대학인데 여러분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는 그냥 포항제철이라는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엄청난 회사예요. 포항제철은 전 세계적인 탑티어 기업이에요. 엄청난 회사예요. 우리 그냥 우리나라의 포항제철 그냥 거기서 쇠 만든 거, 용광로로 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건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아니 저것은 저 뒤에 보세요. 이한입니다. 네. 이한이 지금 물리 들으러 왔나 봐요. 네. 그래서 포항제철은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 그냥 있으니까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포항제철은 전 세계적인 탑클래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요. 포항이라는 지역 자체를 하나의 조그만 나라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항제철 옆에 그 박태준 씨가 대학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여러분 이 뭐 경남이나 전라도 지역, 서울에서 떨어진 지역은 사실은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런데 포항은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양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은 포스텍인데 사실은 그 포스텍의 또 하나의 역할은 그 포항공과대학의 또 하나의 역할은 바로 양사강 실험 장치의 관리자로서 포항공과대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공과대학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서 이 단지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역할로서 포항공과대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언제 만들었냐면 이게 아마 혹시 여러분 그 전두환 장군이라고 아나요? 전 장군? 땅크. 예, 그 서울의 봄 그분이 이제 정권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영국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그때 돈을 얼마나 빌려왔냐면 8천억. 그래서 8천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건설 비용 어느 정도 2조쯤 든다고 했죠. 8천억으로 지은 거니까 굉장히 싸게 지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라서요. 예. 한국 사람들은 단가를 낮추고 빨리빨리 만드는데 선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지으면 2조짜리를 한국에서는 절반에 건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뭐냐면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이제 설립 당시에는 약간 이제 데이터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노이즈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정화돼서 꽤 좋은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지가 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 가셔서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이런 곳에서 측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는 화학자만 실험하는 데가 아니고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다 해요. 여기서 전부 다 해요. 자연과학 전반에서 연구를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여기에서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험 장비가 있다라는 거 꼭 겸사겸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얘가 원운동 한다고 했죠. 무슨 운동? 가속이네. 가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출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역학적 에너지에 따라서 궤도 방지름이 정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빛이 방출된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다가 어떻게 되겠어? 돌다가? 해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랑 쾅 하고 충돌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핵과 전자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핵과 전자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핵과 전자가 충돌을 하면 중성자로 바뀌죠.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두 개 만나면 뭐 돼요? 중성자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플래너터리 모델에 의하면 원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계속 전자가 핵이랑 충돌을 하고 양성자로부터 중성자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분의 중성자가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핵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핵이 막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핵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모델은 옳은 모델이다,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내용을 논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 내용을.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쓰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래서 전자가 방출하고 궤도 반지름 이 감소해서 핵과 전자 간 충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델로 표현하면 핵이 있고 짜잔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놈 전자가 어떻게 돼? 빛을 계속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그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쾅. 그러면 이 이론대로라면 모든 원자는 계속 핵반응을 하고 계속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플래니테리 모델은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모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보어라는 사람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보어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수식 전개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전 단계까지의 약간의 양자역학적인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 방사능 발생 장치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진짜 뭐 포항공대도 견학에 봤다며. 여러분들 온 게 이거라고요. 거기 가보면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하죠. 그리고 되게 깨끗하고 좋죠. 돈 많이 들어간 데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이런 거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이따 시간 너무 빈 사람들은 5시 반에 중동으로 와야겠죠? 그거 단체 카톡방에 장소 물어보면 애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와서 거기서 뭐 놀다가 가든가 뭐 하겠죠? 그리고 뭐 오지 않더라도 강의는 꼭 봐야 돼요. 알겠죠? 봐야 돼요. 오늘은 저녁에 뭐 할 거냐면 그 수업을 할 겁니다. 그 철이 녹쓰는 과정. 철이 녹쓰는 과정을 화학 실험에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철이 녹슬고 철의 부식을 막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침전평형 얘기도 할 겁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자, 여러분, 자, 새로운 사람들. 자, 여기 체리나. 네. 이렇게 봐, 이렇게. 자, 자기도 채빈이도 이렇게. 자, 이 카운터 수업 봐도 이렇게 해봐. 이렇게 딱 해봐. 이렇게 딱.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해야지 같이. 안녕. 시마이데스. 민재도 안녕.